윤석열이 옳았다. 자,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자, 형님들, 요즘 이제 형님들 이슈되는 게 윤상현이죠. 제가 윤상현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그리고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지금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선관위 편에 서 있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윤상현,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민주당. 자, 윤상현, 이준석, 민주당은 스탠스가 똑같아요. 마치 재선거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듯. 그리고 지금 선관위 내에 있는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꾸미기를 바라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려고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이준석, 윤상현, 민주당이죠. 공통점이 있죠. 자, 이준석은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다 봐야겠죠. 지가 공범이니까 이를 악물고 증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실드 치고 있죠. 자, 윤상현 부실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있는 판사들에게 잘 보여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경찰이 윤상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내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선관위로부터 뭐 잘 보여야 될 일이 있나? 그리고 들리는 소문인데 윤상현의 정치자금 관련 수사가 있을 예정이라는 그런 찌라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그 선관위 관련한 국정조사위원회가 지금 장동혁을 띄워주는, 그러니까 장동혁에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마케팅의 일환으로도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이가 계속 올공해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들리는 소문인데, 찌라시인데, 한동계가 이걸 선관위의 부실로 몰아서 장동혁의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차기 당대표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윤상현이 저렇게 입장을 바꿨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문이에요.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대보면 밝혀지겠죠.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상현이가 그런 의혹을 받기 싫으면은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자리는 진상규명위원회지 선관위를 실드 치주는 선관위 변호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경고합니다. 자, 형님들, 저는 예전부터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이건 국가가, 즉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규모 주가 조작이랬죠. 자, 우리 국민의힘, 자혁, 자, 개혁신당은 뺄게요. 자, 이 두 당 관계자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일단 뭐 그럴듯한 헤드라인은 만들어야 됩니다. 당에서. 그런 것까지 제가 뭐 떠먹여 줄 수는 없죠. 자, 예를 들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국민 폰지 사기다, 대국민을 상대로 주가 조작을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헤드라인을 이용해서, 자, 국힘과 자유당 관계자들은 들으십시오.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 피해자들, 주식 투자, 즉 레버리지를 통해서 엄청난 빚에 올라탄 사람들과 접촉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공론화의 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왜 그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명확한 대상을 만드십시오. 공격할 대상을. 그리고 그걸 공론화시키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이재명을 상대로, 아니면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국민의힘, 자유와 혁신,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폰지 사기와 주가 조작을 의심받는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많은 피해자들과 토론회를 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의 참여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50%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혁신 감히 20% 약속합니다. 돈 되는 곳으로 가세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걸어가라고.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왜 돈 되는 곳을 자꾸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해? 이거는 민주당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야. 이거는 좌파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지지율하고 연관된다고. 이렇게 밥을 떠먹여 주는데도 못하면은 뭐 할 수 없고. 자,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 소청 기각, 용지 부족, 선거 결과 미영향. 즉 용지가 부족한 게 선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없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부채살. 자, 부채살을 고깃집에서 직원이 예쁜 접시에 담아오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래서 부채살 접시가, 이 부채살이 휘리릭 날아가가지고 비닐봉지 위에 톡 떨어졌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비닐봉지. 이 비닐봉지 여기에 철스덕 붙어버린 거야. 여기 붙었다고. 더럽지 않지? 그걸 다시 주워서 쟁반에 다시 올려놓고 갖다 줬어. 자, 그걸 목격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이 부채살 고기를 교환해달라고 합니까? 새로 가져오라 합니까? 그거 아이고 그냥 뭐
더럽질 않은데 그냥 먹을게요 하면서 먹습니까? 당연히 바꿔오라 그러죠. 고기 다시 가져오라 그러잖아. 이번 투표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씨발 더러운 이물질이 묻었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해야지. 뭔 개소리를 해 선관위 씹새들아.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 그럼 바퀴벌레만 건져내고 그 짜장면은 짜장면이니까 그냥 먹냐? 이 선관위 씹새더라. 자, 그리고 국민의힘. 자, 이번에 국민의힘 선거 소청 안 한 지역구 의원들. 니들은 영원히 당원들 기억에 남을 거야. 왜? 선거 소청이 기각이 되거나 선거 소청이 각하된 사람에 한해서만, 그 지역에 한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 소청이 있는 지역이라야 됩니다. 선거 소청을 하지 않은 지역은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소리 하면서 선거 소청 안 했던 출마자들, 이 새끼들 나중에 딴소리 하면서 숟가락 얻는가 안 얻는가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은 잘 감시하십시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세요. 이거 읽어지죠? 자, 형님들 관점에서 보면은요, 거짓말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숨어 있는 내용이 뭘까요? 숨겨진 사실. 빚을 못 갚으면은 청산해주는 게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빚을 못 갚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잘못이지만 그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 다시 말해서 빚 못 갚고 청산해주는 거는 페이크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 다시 말하면 대출해주지 말라는 거야. 앞으로 형님들 대출 못 받아요.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옥죄기 시작하면 앞으로 형님들 신용대출, 카드론 대출 전부 다 점점 줄어들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규제, 즉 없는 것들이 대출받아서 있는 척하는 거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야. 이제 대출받아서 주식장이 불장인데 주식에 투자하는 거 이제 막겠다는 거야.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거 막겠다는 거야. 대출받아서 전세 가는 거 막겠다는 거야. 대출받아서 자동차 사겠다는 거 막겠다는 거야. 그럼 니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그래,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어주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라는 거야. 이제 그리고 가진 자들을 원망하고 가진 자들을 악마화하고 가진 자들 욕하면서 니들끼리 모여서 살아라는 거야. 이게 형님들 단순히 빚 청산해 주는 걸로 끝날 것 같아요. 이제는 저런 애들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거야. 은행에서. 이재명이 이런 쪽으로는 잔대가리를 존나 잘 굴려요. 빚 청산이라는 달콤한 걸 하나 던져주면서 빚 청산해서 대출받아서 사업이라도 좀 해보려니 대출이 안 되네. 직장에 취직해서 대출이라도 한 받아보려니 신용대출이 원래 1,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걸 대출이 3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제도권의 대출을 막아버리면은 국민들은 제2금융, 제3금융 그리고 어디로 간다?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문재인이 했던 거잖아. 사채 쓰면 알바 아니지. 사채 시장에서 집을 뺏기든 뭐 장기를 털리든 정부가 알바가 아니지. 야, 우리는 1금융권에서 능력도 안 돼서 돈을 안 빌려줬는데 능력 안 되는 니들이 거기 가서 돈 벌려서 결국 못 갚지 않았냐.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빌리던 사람이 빌려요. 돈을 저축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 사람은 항상 저축을 해요. 저축은 하는 사람이 하고 대출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바람도 피우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도둑질도 도둑질을 한번 했던 사람이 하는 거야.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음주도 한번 한 놈이 하는 거지 안 한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자, 형님들은 여기에 꽂히잖아. 빚 청산해준다. 이거는 페이크라니까. 이재명이 하고 싶은 거는 능력도 안 되는 새끼들, 돈도 족도 없는 새끼들이 왜 대출을 받고 지랄이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하고 싶은 이야기야. 너같이 능력도 안 되는 새끼들이 왜 빚내서 카드 쫙쫙 긁어가지고 캠핑 다니고 다닐 땐 좋았지. 그래놓고 배 터져 카드 연체시키고 대출 연체시키고 그랬으면 책임져야지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형님들 잘 들으세요. 이재명은 지금 1금융권에 있는 1금융권에서 생기는 부실 채권을 1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은 2, 3 그리고 사채시장으로 가죠. 이쪽으로 부실 채권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 1금융권에서 돈 빌리던 놈들이 2, 3, 사채에서는 돈 안 빌릴 것 같아? 형님들 마약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마약하잖아. 똑같아. 돈을 빌리고 대출의 맛을 알았던 사람들은, 돈을 미리 땡겨 쓰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 2, 3, 사채 금융까지 가서도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그냥 몸에 패시브로 붙어버렸다고. 내가 모아서 사겠다, 내가 모아서 이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얘는 대출 받아서 하면 되지. 내가 다달이 조금씩 갚으면 되는데. 이게 거지 마인드야. 왜? 평상시 생활비 쓰고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쓰고 남은 돈을 저축했던 사람들하고 지가 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생활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런 거를 그냥 대충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쓰는 사람하고는 한순간에 차이가 나죠. 대출받은 사람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면 바로 파토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1금융권에 있는 대출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1,0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500원 절반으로 줄어들어. 이거 형님 절반으로만 줄어들어도요. 미칩니다. 그러면은 이금융권에서는 금리를 높여서 우리가 1,000만 원 해줄게. 그러면은 이금융으로 이동하겠죠.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만큼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자기가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냥 야 너네 돈도 족도 없는 새끼들이 뭐 그 벌어서 집을 살려고 그래. 밥도 새끼 제대로 못 먹는 것들이 임대 아파트 살아. 우리가 많이 지어줄게. 뭔 비싼 집을 대출받아 살려고 그래. 너네들은 가난하게 살아. 야 뭔 차를 대출받아 살라 그래. 야 무슨 여행을 가는데 대출을 받아. 저는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응원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대출을 하거든. 그런 대출 규제는 이재명의 지지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 대출을 받아서 터뜨리는 사람보다 그 대출을 성실히 열심히 갚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이에요.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낮은 수 몇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게 지금 이재명의 정책이에요. 저는 이재명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쟤는 그냥 뭐에 꼽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꺼지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어쩌면 앞자리 숫자가 바뀔 겁니다. 감히 예상해보. 자, 우리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하자고요. 그러면은 이재명에게 저런 잘못된 정책은 잘한다. 저런 거 보면 너무 이해가 가지가 않아 나는. 자, 부동산 블라인드에서 이제 직장인들이 가장 여행 가기 싫은 동네 하니까 전라도가 75%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썼죠. 자, 이걸 역설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라도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자,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75%예요. 근데 만약에 전라도 가는 사람은 고향이거나 혹은 외가가 그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쉽게 말해서 전라도는 전라도 사람만 간다. 저도 집사람하고 국내 여행 자주 다니지만은 전라도는 절대 안 갑니다. 그 길 왜 가 전라도를? 좋은데 천지로 있는데. 자, 형님들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점심 게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후원해 주시고 산삼 구입해 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녁 방송 미국 스페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끝.